안녕하십니까. 본 동영상은 출판사 홈페이지에 등록되어 있는 동영상이 2016년에 제작된 관계로 2017년 세법과의 차이로 인해서 변경된 사항을 추가로 업데이트하는 동영상입니다. 2017년 교재를 가지신 분은요, 해당 동영상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이론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207쪽입니다. 조기 환급 대상이 2017년부터 하나가 추가됐습니다. 그 추가된 내용은요, 재무구조 개선 계획을 이행 중인 경우 조기 환급 대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234쪽을 보겠습니다. 가산세가 2017년부터 일부 수정이 됐습니다. 집중적으로 봐야 될 가산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연발급, 미발급, 발급명세 지연전송, 발급명세 미전송이 되겠습니다. 지연발급, 미발급, 발급명세 지연전송, 발급명세 미전송. 지연발급은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발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발급 시기가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자, 이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은요, 1기는 7월 25일이고요.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이 되겠습니다. 기존의 동영상과 차이점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시기에 발급하고요. 특례에 따라서 한꺼번에 발행할 경우에는 늦어도 다음 달 10일까지 꼭 발행이 돼야 됩니다. 그러지 못하고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했다면 지연발급이라고 합니다. 미발급은요, 발급을 안 했거나 발급을 했는데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발급을 안 했을 때, 즉 이 기간 지나서 발급했을 때, 즉 1기는 7월 25일, 2기는 다음 연도 1월 25일입니다. 이거 지나서 발급하면 미발급으로 간주합니다. 미발급 가산세 2%고요. 지연발급 가산세는 1%입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다 공급가액에다가 매깁니다. 그 다음에 발급명세 지연전송은요, 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한 장 발급했다면 그 발급명세를 국세청장에게 발급을 해야 됩니다. 지연전송 늦게 전송했다는 말이고요. 거래처에 한 장을 발행했다면 그 다음날까지, 특례에 따르면 11일까지 이렇게 발행을 해야 되는데, 즉 국세청장에게 그 발급명세를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 전송을 늦게 했을 때를 발급명세 지연전송이라고 그럽니다. 자, 이 부분은요, 세법이 변경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가 속하는 과세기간 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에 다음 달 10일까지 이렇게 되어 있으므로 지연발급과 구분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명세 미전송은 전송을 안 했거나 또는 과세기간 말에 다음 달 10일 지나서 그 전송이 했을 때는 이제 미전송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지연발급과 미발급 그리고 이제 지연수치도 똑같이 그 부분이 변경됐습니다. 그 다음에요, 올해부터 중복이 우선순위가 또 변경됐습니다. 변경된 부분에 이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면요, 제일 먼저 신경 써야 될 부분은 일단은 1번, 2번, 3번이 중요한데요. 1, 2, 3번이 중요합니다.
1번, 2번, 3번 중요한데 특히 1번을 눈여겨봐 두셔야 됩니다. 예. 종전에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수를 전송하지 않았다면 국세청장은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했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먼저 부과하고 발급명수 미전송 가산세는 하지 않았는데 2017년부터는 발급명수 미전송 가산세를 먼저 적용하고요.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적용하지 않는 걸로 순서가 변경됐습니다. 이게 변경됐다는 걸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이 이제 시험에서 변경됐으므로 집중적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동영상 보실 때 이 부분하고 그 다음에 2017년 교재의 답이 변경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실 겁니다. 그 다음에 나머지 계속 보면요, 지연 발급, 그 다음에 발급명세 지연 전송,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가 적용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종전 거 이 두 개가 2016년 동영상 보실 때 변경됐다는 거. 지금은 얘가 먼저입니다. 우선순위. 얘가 이제 그 다음이므로 얘를 적용하지 않는 거죠. 그 다음에요, 미발급 가산세가 되면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가 적용하지 않습니다. 얘를 먼저 가산세 우선순위에 두고 있습니다. 지연발급도 같이 봐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연발급, 미발급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 발급명세 지연전송, 발급명세 미전송, 즉 그렇지 않을 때 늦게 발행을 하거나 그 다음에 발급을 안 했을 때 그럴 때 마찬가지로 지연전송 했을 거고 발급명세도 미전송 했을 건데요. 국세청장에게 이 가산세는 중복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1번, 2번, 3번을 좀 신경 써서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거 보시고 뒤에 실기시험 문제 보시면 제가 설명한 내용이 조금 더 이해가 되실 겁니다. 다음은요, 242 소득세법입니다. 소득세법에서 동영상 그대로 보셔도 큰 문제는 없지만 이 부분 올해부터 전부 다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업무용 승용차 매각차익은 올해부터 전부 과세가 됩니다.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244쪽에 누진세율이 이제 변경됐습니다. 누진세율 부분이 나온 부분은 다 변경이 된 겁니다. 최대 40%까지 한 단계가 더 추가됐습니다. 그래서 교재 보시면 이렇게 다 40%로 이렇게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2016년에는 38%였는데요. 2017년부터 40%로 변경이 됐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263쪽입니다. 과세 최저한에 대한 부분 중에서요, 1번과 2번 부분이 조금 변경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 참고해서 이 부분이 이제 바뀌었다.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교재 그대로, 변경된 교재 그대로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연말정산은 이제 교재 그대로 조금, 학습해 주시면 되고요. 동영상을 보면서. 신용카드 쪽에서 좀 변경됐습니다. 신용카드에. 중고자동차가 구입금액의 10%, 올해부터 공제가 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변경됐다는 걸 좀 체크하시고요. 그 다음에 동영상을 들으시면서 책을 보고요. 2017년 책이 이제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있으므로 2017년 책이 지금 현재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보는데 큰 지장은 없는데요.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지금 추가로 동영상을 지금 업데이트하고 있는 겁니다. 신용카드 이 소득공제 종전에 있었던 이제 추가 공제율 부분은요 이제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가 공제율이란 말은 이제 언급을 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동영상 파트에서 밑에서 있었던 거, 예, 다 없어졌다는 거. 예. 그리고 이 부분이 좀 더 추가됐습니다. 이렇게. 예, 총 급여가 1억 2천만 원 초과 시에는 연간 이제 종전에 300이었는데 200으로 이렇게 한도액이 줄어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연금계좌 세액공제 해당되는 부분에 그 한도액이 조금 변경됐습니다. 예. 교재 그대로 보시면 되고요. 우리는 이제 자료를 그대로 넣어서 프로그램이 자동으로 계산을 하기 때문에요. 공제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이런 게 중요하죠.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근로자 본인만 공제받는 겁니다. 그 다음에 월세 세액공제 파트에 추가된 내용이 조금 더 있습니다. 예. 이런 거 추가됐습니다. 오피스 혜택, 고시원까지 포함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알아주시면 되겠고요. 예. 그대로 동영상 보시면서 해당되는 내용을 더 교재가 더 2017년으로 맞춰서 된 거니까 그 차이가 있는 거 교재로 먼저 외우는 겁니다. 계속 또 보겠습니다. 자, 280쪽 보시면요. 교육비 쪽에서 어떤 부분이 더 추가됐냐면요. 이거 체험학습비가 들어갔습니다. 초중고 1인당 30만원입니다. 한 명당 30만원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세액공제 입력하실 때 항상 그 공제 요건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입력하실 때 공제 요건을 숙지하셔야 돼요. 많이 물어보는 내용이 이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뭐냐라고 많이 물어보고 계시는데요. 인적공제에 해당되는 그 기본공제 대상자를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오시면 돼요. 인적공제에 들어있는 내용이 좀 많이 들어있지만 본인, 배우자, 그 다음에 직계존비속, 여기 이제 입양자 포함이고요. 형제자매 이렇게. 이타가동이나 이런 거 안 나오니까 이런 사람을 사원등록에다가 등록을 하는 거죠. 사원등록에 등록을 하고 이 사람들이 인적공제에 기본공제에 해당되지 않으면 이제 부로 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기본공제 대상자라고 그래요. 이렇게 오면 돼요.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여기에서 의료비는 기본공제에서는 연령도 따지고 소득금액도 따지거든요. 즉 배우자 소득금액 따져서 기본공제 해주고 직계존비속 형제자매는 연령과 소득금액을 따지는데 세액공제는 그런 거 다 안 따진다 이런 말이에요. 따라서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가 쓴 의료비는 전부 공제된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기본공제 대상자가 그런 뜻으로 써져 있다는 것을 주의하세요. 누구누구 의료비가 공제되는지 이렇게 써진 거예요. 보험료 쪽도 보시면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보험료가 공제되는데 연령과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다는 말은 인적공제에 들어있는 그 기본공제에 해당되는 그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소득공제편에 보시면 신용카드도 있죠. 신용카드도 이렇게 요건이 나와요. 요건은 꼭 외우셔야 됩니다. 여기에 보면 기본공제 대상자 이렇게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기본공제 대상자에 들어가는 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인데 거기 있는 사람이 다 속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빠졌어요? 형제자매. 그래서 그 형제자매가 이제 중요한 거죠. 이런 거 숙지 잘 하셔갖고 외우시고요. 신용카드는 소득금액에 제한이 있고요. 연령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기부금 세액 공제가요. 작년 2016년 연말정산시 변경이 됐습니다. 2016년 초에 변경된 게 아니라 2016년 말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변경이 됐어요. 2017년 2월에 연말정산을 위해서 2016년에 변경됐고요. 그러다 보니까 답이 좀 이상할 수 있어요. 연령이 그 전에 제한이 있었는데 이 제한이 없어졌습니다. 그 동영상 뜨실 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자는 기본공제 대상자니까 본인, 배우자,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이 사람들 기부금 공제 받는 거고요. 연령은 플러스므로 연령 따지는 직계존비속, 형제자매 그 연령 따지지 않은
소득 금액만 따져서, 소득 금액 따진 사람이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잖아요. 따져서 소득 금액이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을 때는 근로소득 금액이 150만원 이하이면 기부금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고요. 정치 기부금은 본인만 된다는 거 이렇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가산세 그 순서 변경으로요. 실무편 147쪽을 봐주십시오. 2016년 동영상하고 달라진 부분이 우선순위가 변경됐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겁니다. 전자세금계산서를 거래처에 발행을 잘 하고요. 신고를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국세청장에도 이제 전송을 해야 되는데 그걸 미전송했을 때 동영상에 2016년에는 어떻게 됐냐면 2016년 걸로 돼 있으므로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2016년에 먼저 적용하고요. 얘를 적용할 때는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지 말라고 해서 적용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바뀐 겁니다. 이게 바뀌었어요. 발급명세 미전송 가산세를 적용하고요.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이렇게 변경됐습니다. 따라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우리가 종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지 않고 전자세금계산서만 발행하는 법인사업자거든요. 그러므로 그 뒤에 있는 모든 문제의 순서가 이렇게 다 발급명세 미전송으로 바뀌게 된 겁니다. 그리고 매출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그 가산세율이 이제 변경이 됐거든요. 올해부터 변경이 됐는데 이렇게 지연제출이 0.3%, 미제출이 0.5% 변경이 됐는데요. 이제는 종이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사업자만 여기에 대한 가산세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신경 써야 될 내용은요, 이 부분입니다. 1번, 2번, 3번 이렇게 되고요. 좀 설명을 드리면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하고 국세청한테 전송을 안 했다. 그리고 신고 안 하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발급명세 미전송, 세금계산서에 붙이는 가산세고요. 이 가산세가 하나 들어가면 나머지는 안 들어갑니다. 신고 안 했으니까 신고 불성실, 납부 안 했으니까 납부 불성실. 얘네들은 종전하고 똑같아요. 자, 얘는 이제 과세분이 때 이렇게 되고요. 영세분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국세청한테 여전히 전송을 안 했다면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고 세금계산서기 때문에 신고 안 했으므로 신고 불성실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얘는 이제 세액이 없기 때문에요. 과세 표준으로 가산세를 매깁니다. 원래 납부는 안 하는 것이므로 납부 불성실 가산세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카드, 현금 영수증, 또 간이 영수증, 무징빙 아무것도 발행 안 할 때 그렇게 해서 물건을 팔고 신고를 안 했다라고 그런다면 이쪽은 세금계산서가 아니므로 세금계산서 가산세는 들어가지 않고요. 신고 안 한 거하고 납부 안 한 거에 대해서 가산세가 들어갑니다.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무징빙 쪽에서 혹시 직수출이 있다면 직수출은 원래 납부를 안 하는 것이므로 납부 불성세 가산세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직수출건에 신고를 안 하게 되면 신고 불성실 가산세 하나만 들어가는 건데요. 이제 세액으로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공고가의 과세 표준란에다가 넣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미발급 가산세가 해당된다면, 즉 발급을 해야 되는데 발급을 안 했다면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고요. 이 가산세가 들어가면 합계표 가산세 당연히 적용 안 되고, 미발급 가산세가 들어가면 발급명세 미전송 이런 가산세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가 들어가요. 그 똑같이 들어간 게 지연 발급도 그렇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요. 가산세가 이제 들어간 문제, 가산세가 들어간 문제를 보시면 151쪽 다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똑같은 패턴으로 되어 있어서 동영상 강좌 들으실 때 이제 국세청장에게 발급명세를 미전송했다 그러면 종전에는 세금계산 합계표였는데 2017년부터는 미전송을 적용하므로 미전송 가산세 들어가고 신고 불성실, 납부 불성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해당되는 답지도 그렇게 해서 맞춰서 이게 다 수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순서가 이제 바뀌었다는 것 뿐이고요. 나머지는 차이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좀 이제 세법 변경사항이 있는 거 좀 말하면 부동산 임대 공급가액 명세서의 그 정기예금 이자율이 1.6%로 변경이 됐습니다. 1.6%. 그래서 그 2절 버튼을 눌러가지고요. 1.6 이렇게 해서 1.6으로 안 돼 있으면 이제 수정을 해서 학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동영상 보실 때 좀 주의할 점 말하면요. 변제 쪽에 그 내용을 입력할 때는요. 변제는 사유란에 직접 7번 직접을 선택하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도록 요구를 하고 있으므로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변제는 다 7번 직접 입력을 선택하고 입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편 계속 223쪽에 보시면요. 223쪽입니다. 자, 그 다음에 실무편 223쪽을 보시면 사원 등록 쪽인데요. 장애인의 이렇게 선택사항이 있어요. 장애인 복지법, 국가유공자, 중증환자. 이 부분 번호 1, 2, 3 선택하는 거 있습니다. 이 부분이 프로그램이 업그레이드 되면서 이제 변경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재 보고 그대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교재 쪽에서 동영상 들으실 때 그 기부금 쪽이 기부금 쪽 있잖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연령의 제한이 없어졌으므로 그 전에 연령의 제한으로 공제 못 받는다고 동영상에 들어 있었는데 이제는 이제 공제를 받게 되는 거고요. 책에 있는 내용 이제 그대로 학습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신용카드 공제율 이런 거가 이제 사라졌으므로 교재에 없는 것으로 한다. 이거 그냥 보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이제 교재를 보시면서 계속 하시고요. 이 교재에 대한 정오표를 카페에 올려놨으므로 그거 보시면은 되겠습니다. 이상 업데이트된 내용에 대한 동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